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며 자체 포렌식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쿠팡 자체 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쿠팡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입니다. 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자체적으로 특정하고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해당 노트북을 강에서 건진 바 있습니다. 쿠팡은 이 노트북을 지난 21일 경찰에 제출했는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먼저 접촉해 진술을 받고 핵심 증거품을 자체 포렌식한 쿠팡의 행위에 대해 이례적이라면서 쿠팡이 허위 또는 조작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쿠팡이 피의자 접촉 과정에서 공조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사전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노트북 등 쿠팡이 제출한 자료가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쿠팡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으로 알려진 피의자에 대해서도 조사 준비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를 소환해 본격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미 지난해 동일한 범죄가 시도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KT는 3년 전부터 악성 코드 공격을 받았는데 범인들은 이 당시 유출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입수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227명으로부터 1억 4,5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인들이 지난해 5월 이미 불법 기지국인 펜토셀을 운영한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중국 동포 A씨에 앞서 다른 공범들이 동일한 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펜토셀 장비는 이미 지난해 4월 50대 한국인 B씨가 상선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상선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가로 받은 B씨는 일당 8만 원에 20대 남성 1명을 섭외한 뒤 불법 펜토셀을 차에 싣고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도록 했습니다. 작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 약 8일간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운영하였으나 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범인들이 무단 소액 결제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현재로서는 KT가 지난해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RF 도어 악성 코드 공격을 받았는데 범인들이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불법 펜토셀 장비 분석 결과 확인된 KT 인증서는 2020년 1월 경기 북부 모 군부대 막사 이전 과정에서 유실된 KT 펜토셀의 인증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유실된 KT 펜토셀을 입수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를 비롯해 장비 공급 운용 피의자, 또 자금 세탁 피의자와 대포폰 제공자 등 총 13명을 붙잡은 경찰은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상선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179명이 희생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전남 무안공항에서 엄수됐습니다. 지난 1년을 눈물로 보내온 유가족들은 진실규명을 호소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179명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장내에 울려 퍼집니다. 김정희님, 김종태님, 김중식님, 김창원님. 지난 1년 한시도 잊어본 적 없는 그 이름. 유가족들은 보고 싶고 그리운 이름 앞에 눈물을 토해내듯 쏟아냅니다. 1년이라는 시간에도 유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모항공항에서 엄수됐습니다. 추모식에는 유가족 700여 명과 정부 관계자, 여야 대표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기억하라 1229. 희생자를 기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유가족들은 공정한 조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은폐 없는 조사, 배제 없는 참여, 예외 없는 책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분향소에도 유가족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진상규명이 빠져 반쪽짜리가 돼버린 특별법 개정도 유가족들의 바람 중 하나입니다.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그분들이 같이 싸워 나가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 국가가 잘못했던 부분이 인정이 되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유가족들은 추모식이 끝난 뒤에는 사고 현장이 활주로를 찾았습니다. 그리운 가족을 애도하고 하늘로 보내는 편지를 띄우며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밝힐 수 있다는 유가족들의 애타는 외침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야구 경기나 인기 공연 티켓을 선점해 중고 사이트의 정가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되판 암표상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중에는 불법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나온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을 확인합니다. 1년치만 확인한 것만 해도 4,000장 넘어요, 지금. 형님 근데 보니까 3년 넘게 했더만. 붙잡힌 이는 안표상 일당 3명 중 1명인 30대 A씨.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3년 동안 지인 명의 계정 4개를 활용해 프로야구 신유권을 구입한 뒤 7,400여 차례에 걸쳐 확보한 티켓 18,300장을 되팔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가 대비 최대 5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게 됐습니다. 시즌권이 있으면 선예매권으로 여러 장의 티켓을 먼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는데 수익금만 7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안표상인 20대 B씨의 경우 예매 시작과 함께 바로 예매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 링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 3,360장을 구매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20대 C씨는 직접 만든 3가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최근 2달 동안 공연 티켓 등 55장을 확보해 다시 팔아 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특히 3개의 사건을 했는데요. 그 3개의 사건이 예매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복수 계정을 확보를 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재판매를 하고 또 체계적인 장부 관리를 해서 수익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경찰은 이들 5명을 불구속 입건한 한편 불법 수익금 8억 7천만 원을 기소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규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전속계약 분쟁 끝에 봉합되는 듯 했던 인기그룹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함께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멤버 전원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히며 기대를 모았던 그룹 뉴진스. 완전체는 결국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소속사 어도어는 다니엘과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10월 법원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달 멤버 혜린과 혜인의 복귀를 알렸고 곧이어 남은 멤버 3명이 스스로 소속사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팬들은 완전체 복귀를 기대했지만 어도어는 진위를 확인 중이라며 40일 넘게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결과는 다니엘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 5인 체제 붕괴였습니다. 어도어는 이번에 멤버 한이가 소속사에 남는다는 소식도 알렸지만 민지에 대해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지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곧바로 팬덤의 이탈을 뜻하거든요. 뉴진스 멤버 5인 중 3인의 잔류 확정에도 다니엘 방출과 민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새 앨범 컴백 계획은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